소년 삼국지 제79화 제갈량의 지략, 익주를 품에 안다. 지난 이야기 유비는 방통의 뛰어난 계책에 따라 익주의 관문인 낙성을 공격했지만 방통은 낙성 주변에서 맹장 장임의 함정에 빠져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슬픔과 분노에 잠겼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장임을 처단하며 복수를 성공했죠. 한편 방통의 죽음과 유비의 서신을 받은 제갈량은 형주를 관우에게 맡기고 유비에게 합류하기 위해 촉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유비와 제외한 제갈량은 방통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익주를 평화롭게 손에 넣을 새로운 계책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제갈량의 전략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그가 떠난 형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소년 삼국지 79화 제갈량의 지략, 익주를 품에 안다 편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제갈량의 지략, 낙성의 평화로운 함락. 제갈량은 유비에게 낙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계책은 단순히 무력으로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유장의 병사들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낙성을 지키던 맹장 장임은 이미 죽었고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공격하면 불필요한 희생만 늘어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죽은 낙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장임의 군대는 큰 타격을 입었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포위하고 투항을 권유하면 그들은 쉽게 항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진짜 목적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익주를 피 흘리지 않고 얻기 위해 유장을 설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장의 충신이었던 법정이 있었습니다. 법정은 원래 유장의 신하였지만 그의 무능함에 실망하여 유비에게 투항한 인물이었죠. 제갈량은 법정을 통해 유장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에는 유비가 유장과 그의 백성들을 해칠 의도가 없으며 단지 조조의 위협으로부터 익주를 지키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유장이 평화롭게 항복한다면 그의 지위와 재산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낙성을 지키던 유장의 병사들은 서신을 읽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미 유비군의 강력한 군사력과 제갈량의 지략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쓸데없는 저항으로 목숨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결국 성문을 열고 유비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제갈량의 지략으로 낙성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함락되었습니다. 낙성이 함락되자 유비는 제갈량에게 감탄했습니다. 공명, 그대의 지략은 정말 대단하오. 봉추 선생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익주를 평화롭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소. 제갈량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군, 이것은 모두 봉추가 목숨을 바쳐 만들어낸 기회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익주를 완전히 차지해야 합니다. 2. 유비의 입촉 마침내 익주를 품에 안다. 낙성이 함락되자 유비의 군대는 거칠 것 없이 익주의 수도인 성도로 진격했습니다. 성도에는 여전히 유장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의 병사들은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제갈량은 성도까지 진격하는 내내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며 유장의 병사들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서신을 계속 보냈습니다. 유장께서는 부디 불필요한 희생을 멈추고 백성들을 생각하여 평화롭게 항복해 주십시오. 유비 주군은 익주 백성들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조조로부터 익주를 지키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제갈량의 평화로운 전략에
유장의 충신들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특히 유장의 아들인 유선은 아버지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백성들만 더 고통받을 뿐입니다. 유비 숙부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항복하시어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결국 유장은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덕이 부족하여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유비는 나와 같은 한실의 후손이니 그가 익주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겠다. 유장의 항복 소식을 들은 성도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유비는 성도로 입성하여 유장을 만나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유장은 유비에게 익주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고 유비는 그에게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땅과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유비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익주를 마침내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방통의 희생으로 시작된 익주 평정은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유비에게는 조조와 송건을 견제하며 천하를 삼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3. 형주의 위기, 오나라의 움직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는 동안 제갈량이 떠난 형주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주를 지키는 책임은 관우에게 맡겨져 있었죠. 제갈량은 떠나기 전 관우에게 오나라의 움직임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오직 북쪽의 조조군을 막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비와 함께 싸워온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맹국인 오나라를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나라의 태수 노숙은 유비가 익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 장군, 유비 주군은 이미 익주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주가 필요하지 않으니 약속대로 형주를 우리 오나라에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관우는 노숙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노숙 선생, 형주는 우리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어찌 함부로 내어줄 수 있겠소? 유비 주군께서 직접 돌아오실 때까지 형주는 내 책임이요. 노숙은 관우의 완고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송건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송건은 유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송건은 노숙에게 형주를 되찾을 방법을 모색하라고 명령했고 노숙은 지략가인 여몽과 함께 계책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관우는 오나라의 움직임을 알아차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노숙과 여몽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했고 북쪽의 조조군을 상대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오나라는 이러한 관우의 방심을 노리고 형주를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4. 소년 삼국지 제79화 마무리. 마침내 익주를 평정하고 촉의 왕이 된 유비. 그의 옆에는 늘 그를 든든하게 보좌하는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통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익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유비와 제갈량은 형주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관우가 오나라의 계략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죠. 과연 유비와 제갈량은 관우를 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형주를 둘러싼 촉과 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소년 삼국지 80화
관우의 위기, 형주를 잃다 편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유비와 제갈량에게 찾아온 새로운 위기, 그리고 삼국지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사건들이 곧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